안녕하세요. 자, 앞에 제가 꽃 하나를 내놨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유채색계 황화를 말씀을 드렸죠. 진성 황화 중 유채색계와 개나리색계 두 가지를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유채색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채색보다는 조금 색이 약합니다. 그러면은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요. 나리꽃 중에 우리 그 백합 종류를 나리꽃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란색 나리꽃이 있습니다. 도입종이죠. 예, 그 노란색 나리꽃하고도 굉장히 유사점을 갖고 있고요. 화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색은 우리가 이제 정식 이름으로는 레몬 옐로우 계통입니다. 약간 녹색이 감지되는 듯 마는 듯 노란색이 들어있는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 절화로 키우는 것 중에 후리지아라는 거 있죠. 후리지아 중에 노란색 계통이 있어요. 네, 그거하고도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채색은 요보다 약간 진해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폈느냐? 지금 색깔이 굉장히 곱게 나오죠. 그리고 끝에 엽록소가 아직 끝에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완전 개화하면 끄트머리만 살짝 남아요. 그래서 대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기가 참 좋은데요. 개나리 새끼하고 둘이 같이 놓으면 색상에서 밀린다고 그랬죠. 네, 색 농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발색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소가 들어있는 위치도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빛을 주면은 오히려 노란색이 분해돼서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요. 그렇다고 아주 싹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예, 가운데가 약간 흰, 그러니까 유백색 또는 백황색 쪽으로 이렇게 남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끝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노랗게 남아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나리 새끼는 빛을 주면 더 선명해진다 그랬죠. 이 차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둘이는 같은 황색을 갖고 있어도 서로 다른 여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보면서 그렇게 이거를 지켜보면서 그런 계통으로 보고 있고, 자생지에서도요 발견될 때 이 유채 새끼가 먼저 발견이 됩니다. 보통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제가 발견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늦어도 1월달 움직일 때면 2월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누구나 아실 수 있을 정도로 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산에 다니면서 왜 이걸 못 만나느냐, 그렇게 개체수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저는 이제 이쪽에 워낙 광대한 양의 자생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 90년대 초만 해도요, 저는 이 유채색계 황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이쪽 그 충청 서부 지역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안 나옵니다. 다른 지역을 가봐도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황화 소식을 보고 놀랬다 그랬잖아요. 이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중국, 일본, 한국을 통틀어 딱 한 품종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이 유채색계가 피우기도 물론 좀 까다롭고요. 그리고 색상이 조금 떨어지면서 요즘은 에란인들로부터 약간 외면을 받지만, 자, 어떻게 피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제 난실에 제 친구가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답니다. 자,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채색계 황화를 피울 때 수태만 갖고 피우는 것이 훨씬 대비도 좋고 약간 엽록소를 남기기 때문에 보기가 좋더라, 즉 감상 가치가 높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꽃눈이 처음에 보일 때 적극적으로 수태를 두텁게 쌉니다. 네,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두면 됩니다. 그대로 두면 다만 이제 난실 환경에 따라서
늦가을에 자라는 수가 있어요. 꽃대가 약간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노출이 되면 탈 염려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채를 한번 더 싸는 게 아마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도 거의 안 받고요. 고온 영향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냥 거의 이런 형태로 펴요. 다만 분갈이하고 곧바로 그 당연연도는 모든 우리 화약품 색화들이 그렇지만 색이 좀 떨어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안정된 발색을 보여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세대가 지금 하나가 아직 덜 폈고요. 보면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돌려서 볼까요? 이렇게 잠깐 올렸다가 보면,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색상이 기부 쪽에는 녹으로 살짝 가려서 기부 쪽에는 색상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도 그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예, 그런 꽃을 하고 있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우리 꼭 진한 것만이 과연 좋은 꽃일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서 자꾸 이 유채색계를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특정 종자, 한때 막 그랬죠. 홍화가 귀할 때는요, 90년대 저는 끼만 있어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이 홍색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꽂혀가지고 서로들 그거를 확보를 하려고 그런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구마가 또 우리가 이제 끼죽음이 많이 있었죠. 뭐 끼죽음 뭐 수백 개의 이제 오토라는 죽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또 열광을 했거든요. 자, 처음에 선보인 게 이제 만나기가 쉬우니까 황화가 이 유채색계를 훨씬 먼저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개된 황화들 보면 유채색이 먼저 공개가 돼요. 그 전에는 물론 서우반에서 나온 황화를 먼저 공개가 됐죠. 그거는 이제 문희종 잎을 캐서 꽃을 펴보니까 그 기부 쪽에 강한 것들이 황화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유채색계가 막 열광을 했어요. 그러다 개나리 새끼가 나타나니까요. 뭐 이게 쑥 들어가고 또 그게 또 열광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숙될 때가 됐죠. 자, 우리나라는 다양한 색들이 있어요. 자, 장미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난초를 건너서 이제 장미나 국화를 비교해 보시면 많은 그 종류의 화색을 가지고 있는 그 국화나 장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 어떤 특정 품종만 더 좋아하진 않아요. 처음에 발표될 때 확 좋아했다가 또 이 각자 다른 아주 그 매력 있는 거를 찾습니다. 매니아층이나 애호가들이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난초를 분야별로 다양성 있게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성숙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유채색계 중에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화색을 보이고요. 그리고 발색이 요렇게 폈을 때가 그래도 훨씬 더 예쁘지 않나. 저쪽에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잠깐 제가 끈고 그거는 이제 화통을 씌운 건데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옆에다 이제 같이 놨어요. 좌측에 있는 것은 좌측에 있는 것은 수태로만 피운 거고요. 우측은 화통을 씌운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확실히 좌측에 있는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난 게 보기가 좋죠. 조금 뒤로 빼서 이렇게 보여야 되나? 그래야 다 보이나? 자, 한번 보시면, 자, 우측에 있는 것은 화통을 씌웠습니다. 역시 기부 쪽으로 색상이 안 보이죠. 그리고 화판 끝쪽으로가 색상이 보입니다. 그죠? 네. 우측에 있는 건 확실히 그렇게 보이죠? 좌측에 있는 것은 녹이 대비가 있기 때문에 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착시라고 하는데요. 훨씬 더 대비가 잘 이루어져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죠. 네.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같은 색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역시 유채색계는 화통을 씌우는 것보다 그냥 수태로 피우는 것이 그만큼 더 예쁘게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감사합니다.